데니스 홍 교수님께서 익사이팅하고 아주 그 프론트 엣지에 대한 로보틱스를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아주 초보적인 기술의 로봇을 좀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료는 아시다시피 아직도 1차 산업혁명 단계에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4차 산업혁명, 뭐 온라인 구매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대부분 저희 의사나 간호사나 직원들이 사람 손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로봇이 들어와서 수술 로봇이 이제 필두가 돼서 많은 부분이 이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방면을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아마 여기를 이걸 동의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안 동의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4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다 성공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인 우리 로봇 공학이 저는 21세기에 이 고령화 산업과 많은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로봇은 미국 군대에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과 GPS처럼 모든 기술이 국방성 연구비로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20여 년 전에 이 지금 제가 어제 사용했던 다빈치 로봇과 비슷한 수술이 국방성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원격 수술로서 개발이 되었었는데 보시면은 기술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가 바로 그 유명한 다빈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었고요.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미 20년이 지나서 이제 많은 특허들이 풀리고 있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이제 드디어 저희 수술 로봇이나 의료 로봇에서도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기회가 열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IBM에서 만들었던 로봇은 뭐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한국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로봇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 큐렉스 업체에서 이제 시판을 하고 있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로봇을 봤을 2003년도만 해도 이 수술 로봇, 뭐 로봇을 의료에서 쓰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가 도입을 하고 났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비싼 장난감을 사냐? 10억, 20억, 뭐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수술을 한 사람이 한국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4년 동안 뭐 2만 명이 넘는 환자분께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로봇으로 치료를 받으셨고요. 뭐 두 가지 감히 자랑 삼아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첫 번째는 저희 세계에서 가장 로봇 수술을 많이 하는 그 기관이 저희 병원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요. 두 번째는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 중에 이 로봇 수술이 문제가 돼서 환자분이 잘못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정적으로 저희가 잘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거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하나 자랑스러운 거는 아까 2003년도에는 제가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배웠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로봇 수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격세지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그 수술 이제는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체험을 받으셨지만 이 사람 손으로 할 때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은 20년, 30년 하셨던 큰 병원의 과장님들, 세계적인 대가들이 하는 수술을 도저히 젊은 의사들이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용어로 러닝 커브라고 하는데요. 이 학습 곡선을 줄이는데 이 기술이 이제 들어간 거죠. 마치 워드 프로세서가 명필이 아니더라도 글씨를 잘 쓰게 만들어 준 것처럼 이 기술로서 저희가 이제 술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신장 수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신장을 하나 다 절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장을 살려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떼어낸다든지 또 부분적으로 고기를 그 최소 침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감히 예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모든 수술은 다 이렇게 절제하는 것보다는 부분만 치료하거나 또 거기를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져버린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뭐 얼려버리는 그런 치료로 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로봇 수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공학 박사님들하고 같이 해봤는데요. 너무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첫째는 여러 이 요소 부품을 만들어서 취합하는 것도 물론 어려웠지만 딜레이도 어려웠고 카메라 기술도 어려웠고 조종도 어려웠고 하나도 쉬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수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중국도 못 만드는 기술이다. 미사일과 지금 인공위성을 쏘아대는 나라들도 못하는 그런 바로 어려운 기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4개 정도밖에 없는데 독일, 일본,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로봇 수술은 의료 로봇 쪽은 우리가 상당히 앞선 경쟁력을 가진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은 이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에서 이 현미경 수술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DNA를 치료하기는 어렵지만 염색체를 치료하는 그런 레이저 로봇 수술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경쟁 업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탈리아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뭐 잘 만들었고 비용도 싸고 리유저블이라고 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많이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이 팔리지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다빈치보다 조금 쓰기가 불편합니다. 이제 자유도라고 표현하는 그게 조금 약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 이 모델에서 이 시장에서 의료 시장에서 성공하는 건 또 어나더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해줬던 그런 이탈리아 로봇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왔던 건데 이제 드디어 그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이 다른 로봇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서 저희 후두암이라든지 또 이 성대에 대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 로봇이 드디어 뭐 항문을 통해서 이 폴립을 제거할 수 있는 이 기능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로봇들이 상용화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한번 기억해 보실 만한 로봇인데요. 정형외과에서 이제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으면 무릎 치환술이라 그래서 인공관절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온 이 기술은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관절을 치환하는 게 아니라 부분만 치환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무릎 치환술을 하게 되면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재활 기간이 필요한데 조금만 절제하고 조금만 치환할 수 있으니까 재활 기간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더 큰 장점은 10년이나 20년 후에 이 치환했던 관절이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바꿔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부분적으로 치환했던 관절은 나중에 10년이나 20년 후에 다 한꺼번에 또 치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최근에 스트라이커라는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되고 이 호주에서 아주 큰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몇 대가 도입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정형외과나 이 신경외과 지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예상하는 로봇입니다. 또 허리 쪽에서도 이제 로봇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리 쪽 로봇은 그 스크루라 그래서 저희가 이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치료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람 손으로 저희 병원장님이 이제 신경외과 의사라서 야 뭐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왜 살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임상 실험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4개를 만약에 스크루를 삽입을 한다면은 4개가 다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봤던 뭐 심장에 스텐트를 뭐 넣었다, 뭐 관절을 뭐 치환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로봇 중에 제가 보기에 아직 그 많이 사용화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혈관용 로봇이고요. 혈관은 크게 3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 뭐 스텐트를 삽입하는 관상동맥 치환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초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그 뇌혈관에 대한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3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업체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많지가 않은데 최근에 이 회사가 굴지의 의료기기 업체인 존슨앤존슨 회사에 그 30억 달러, 그러니까 3조 원 이상의 돈으로 이제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혈관 치료에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을 쓰냐고 저희 전문가들한테 여쭤봐도 뭐 필요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게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은 원격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원격 치료라기보다 저희가 이 혈관 치료에서 난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혈관 치료가 근무 시간에만 이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또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미 이 기술이 인도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서 텔레서저리라 그래서 이미 실용화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늦어도 한 5년 안에 많은 그 스텐트 기술이 로봇으로 치환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로봇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제가 방문했던 업체 중에 가장 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됐던 업체였는데요.
이 기술을 보시면은 이제 다빈치라는 회사가 이제 전 세계를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국 회사는 그거를 이 특허를 오버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컨트롤이 상당히 정교해졌고요. 우리가 쓰는 조이스틱처럼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앞서 보셨던 로봇들보다 훨씬 더 소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어로 모듈러라고 표현하는데 로봇이 일체형이 아니라 부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주 전에 인도에서 30명의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를 했고요.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가 되면 그 유럽연합 3개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아마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복강경 수술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에서도 모든 것이 다 손으로 하느냐 아니면 최고가의 뭐 로봇 수술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이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 로봇 수술, 뭐 부분 복강경 수술, 하이브리드로 수술하는 그런 아마 그 다른 각도의 치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아까 아마존도 있었지만 구글이 가만히 있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구글도 역시 수술 로봇 회사를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존슨앤존슨하고 같이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7년 전부터 이 수술 로봇 시장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 한 대 가격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수술 로봇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하는데요, 한 대. 했더니 구글에서 웃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우리는 뭐 데이터가 관심이 있을 뿐이지 뭐 수술 로봇이 뭐 얼마 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아마 저희들도 아까 1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술 쪽에서도 3차 이제 데이터 기반하는 4차 협력 산업혁명에 이런 선도 업체들이 이제 뭐 이미 뛰어들었고 아마 늦어도 1, 2년 안에 이 제품이 저희 병원에서 사용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있습니다. 뭐 중국도 여러 가지 이제 업체가 나와 있고요. 뭐 가까운 일본에서도 두세 개 업체가 이미 시제품이 나와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여러분들 아시는 뭐 미래 컴퍼니에서도 11년간에 걸쳐서 이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로봇 만드는 게 정말 어렵다고 저도 옆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데니슨 교수님 또 이따가 전 대표님께서 보여주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많은 부품이 이 실수 없이 착오 없이 이루어지고 또 저희 의료 환경에서는 이 많은 실수가 용납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동물을 떠나서 사람에서 쓰는 것까지는 많은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사히도 2년 전에 식약처에서 이제 임상 실험 저희가 끝내고 이제 시판 허가도 얻었고 뭐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많은 병원에서 사용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인투이티브 회사에서는 가만히 있으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들도 뭐 역시 기술을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시켰고요. 하나는 이제 조직 검사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이 폐암 치료에 이제 획기적인 변화를 좀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 보여드리는 로봇은 이 싱글 포트라 그래서 구멍 하나로 들어가서 팔이 여러 개가 나와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수술들은 이비인후과라든지 또 대장 항문이라든지 이 산부인과 영역에서 실제 우리가 이 오프닝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신체에서 이제 로봇이 들어가서 치료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아마 이제 지금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있는 뭐 내시경으로 폴립을 제거했다, 뭐 내시경으로 위암을 제거했다는 기술들이 좀 더 섬세하게 해서 이제 외과와 내과의 영역이 어느 정도 융합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5분은 뭐 수술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 의료계의 대개 이제 인건비 비중을 보면 뭐 적은 병원이 40%, 많으면은 이제 55%에서 60%까지 인건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동 지역적인 그 산업인데요. 그 많은 그 인력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로봇 기술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그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회진 로봇이었고요. 이제 많은 회진 로봇들이 이제 개발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병원 20층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촬영했던 사진이고 환자분들한테 만족도를 여쭤봤었습니다. 20명의 제가 나타나서 했던 회진과 20명이 이 기계를 보내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회진한 거에 만족도를 조사해봤는데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제가 나타나가지고 아침에 뭐 괜찮으세요? 뭐 오늘 퇴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기계가 나타나지만 화면을 통해서
한 1, 2분 정도 더 얘기하는 게 더 만족스럽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진료를 봐도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두 가지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외국인 환자 볼 때 이 번역기를 이용해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이 환자분들께서 이 검체를 찍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비뇨기과 의사니까 뭐 소변에서 피가 난 거를 찍어서 오신다든지 상처를 찍어서 보내주신다든지, 그래서 의료 환경이 저희 의사들이나 의료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좀 테크놀로지에 좀 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전문가 집단이 그 생각보다 그런 거에 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포 수술용인 그 레이저고요. femtosecond 레이저들은 이런 로봇 기술과 융합이 돼서 앞으로 아마 그 유전 질환들, 그 염색체의 이 밴드가 보이는 그런 질환들에서는 치료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고령화 사회입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 이렇게 로봇 기술을 이용해야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90세가 되면은 죄송하지만 누구나 하나 내지 두 개의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관절을 치환하는 방법, 또 요즘 로봇 재활이라 그래서 뭐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 방문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물리 치료사들이 참 잘해 주시지만, 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고령화 사회에서 다 물리 치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로봇 재활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이미 4개의 다른 로봇들이 이용이 되면서 로봇 재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 로봇 재활 치료에서 저희가 좀 좋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은 이 로봇이 그냥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취합하는 그런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제와 비교도 되고, 그다음에 맞춤형 물리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섬세하고 보다 더 환자한테 맞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가사 도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 병원에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병원에는 의사랑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보조 인력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저희가 3교대 근무, 최근에 뭐 52시간으로 줄어서 3교대 근무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런 근무 환경에서도 많은 것들이, 특히 물류 분야에서 이 로봇이 이용되면 훨씬 더 효율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그 뭐 학습을 저희 의과대학에서 한다든지, 또 이 병상 환경을 이 비행기로 치면은 1등석 좌석처럼 변경을 시켜서 뭐 침상에서 뭐 식단을 주문을 한다든지, 침상에서 간호사랑 호출을 한다든지, 혹은 침대가 내 환경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습도를 조절한다든지,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스마트 호스피탈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두 가지 재밌는 로봇들은, 이건 조지아 공대에서 만들었던 로봇인데 이 목욕시켜주는 로봇입니다. 우리 애기들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목욕 정말 손 많이 갑니다. 특히 재활원이나 요양원에서 한번 환자분들 목욕시키려면은 자원봉사자 올 때까지 기다리자, 뭐 이런 병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봇 기술이 있으면 물론 사람이 하는 것만큼 정교하진 않겠지만 많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로봇은 이 로봇입니다. 이거 로봇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낯선데요. 이것은 밥을 먹여주는 것을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둑을 두듯이 이 30대 로봇을 쭉 깔아두고요. 이 기술은 아주 간단합니다. 카메라로 페이스 레코니션을 해서 안면 인식을 해서 입이 어디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음식을 떠서 날라줍니다. 그럼 이제 환자분이 입을 먹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 아기들 키워봐서 알지만 먹일 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장비를 쓰면은 뭐 한 명의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수많은 환자분을 이제 식사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뭐 결국 언젠가는 저희 의료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데니슨 교수님이나 여러 박사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잘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뭐 로봇으로 뭐 사람처럼 생긴다, 뭐 다빈치 수술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10에서 15년 후가 되면은 아마 제가 그 나이가 되면은 뭐 한두 개 정도의 보조되는, 뭐 지금 지팡이가 있지만 지팡이 대신에 아마 로봇 보조되는 장비들을 착용하지 않을까. 지금 거리에 보시면은 전동 휠체어들 다 다니고 있거든요. 의료 그 급여 다 받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릉동에 있는 키스트에서 수년 전에 만들었던 동영상인데요.
로봇은 팬시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400kg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봤을 때 와 그러는 환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집에 거동이 불편한 분이 있으신 분들 너무 필요하거든요. 이게 허리가 아파서 들지를 못합니다. 아기들도 15세 이상 되면은 이제 뭐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런 기술들이야말로 아마 저희 삶을 의료 쪽에서 변화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슬라이드가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한데 제가 생각하는 로봇 분야는 세 분야입니다. 뭐 제가 생업을 이룰 수 있는 수술 로봇 쪽, 그다음에 재활 쪽, 그다음에 결국은 아까 인공 뭐 그 기능을 보조하는 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마 예상하기에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IBM에서는 5대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인도나 영국이나 뭐 중국 정도나 뭐 이 정도 쓰면 되지 다른 나라는 다 손으로 심으면 된다 이랬다고 합니다. 나 달리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언젠가는 컴퓨터가 집집마다 방마다 돌아올 그런 시절이 올 거야. 빌 게이츠가 오죽 이거에 감동을 받았으면은 그 하버드 대학을 때려치고 회사를 창립했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는 11대 로봇 수술 로봇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병원 수술실뿐만 아니라 병실과 뭐 연구실과 모든 병원 환경에서 로봇이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 4대가 도입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